안녕하세요. 연세사랑모아 여성병원 이현주입니다. 요즘 들어서 다태아 출산이 정말 많이 늘었다는 것이 체감될 만큼 다태아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2024년만 봐도 다태아 출생아 비율이 5.7%라고 하니까 20명 중 1명꼴로 다태아 임신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태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태아 출산이 단태아 출산보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안 좋아요. 다태아 임신 그 자체는 그냥 고위험 임신 분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단태아 임신에 비해서 산모 혈액량이 50% 이상 더 늘어나 심장에도 부담이 되고 또 몸도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온 몸이 다 늘어나고 하면서 실제로 몸이 많이 아프실 거고 임신 중독증 발생률도 올라가고 아기를 낳고 자궁 수축이 잘 안 되니까 산후출혈 발생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기 입장에서는 40주가 아닌 37주 조산으로 태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37주만 채우셔도 다행이고요. 37주 못 채우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설명을 드려요. 아무래도 단태아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태아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보다는 이게 진짜 고위험 임신이고 정말 잘 봐야 되는 임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태아는 왜 조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태아 같은 경우는 너무 자궁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궁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기 한 3, 4kg 정도 키우는 게 맥시멈이잖아요. 근데 2명을 3kg씩 키우는 거는 사실 산모 몸이 버틸 수가 없거든요. 40주까지 키우는 거는 너무 어렵고 37주만 돼도 산모 몸이나 아기 2명 다 위험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 그렇다고 너무 일찍 날 수는 없으니까 우선 37주까지를 만삭으로 3둥이는 34주까지를 만삭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혹시 일란성하고 이란성에도 차이가 있나요? 쌍둥이 임신에서 가장 운명을 가르는 핵심 키워드는 육모막, 즉 태반이 몇 개나 있느냐는 건데요. 이란성 쌍둥이처럼 태반이 2개인 이 육모막은 각자 자기 도시락을 갖고 있는 셈이라 비교적 안전합니다. 진짜 문제는 태반 하나를 공유하는 단육모막, 즉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이들은 하나의 탯줄 연결 통로를 공유하는데 이때 쌍태아 수혈 증후군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요. 한쪽 아이는 피를 계속 퍼주고 다른 쪽은 피를 계속 받기만 하는 상황이고 피를 주는 아이는 심부전과 발육부진에 시달리고 받는 아이는 심부전, 심장이 안 좋거나 양수가다증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두 아이 모두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육모막 일란성 산모는 일반 산모보다 2~3배 더 자주 초음파도 보고 혈류 흐름도 1mm 단위로 모니터를 하면서 만일의 사태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다태아는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만 하나요? 다태아도 자연분만을 할 수는 있고 과거에도 자연분만 시도를 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제왕절개를 우선 고려를 하기는 해요. 물론 이제 자연분만 할 수는 있는데 그 가능한 조건이 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아이가 반드시 머리를 아래로 향한 두이여야 하고 두 아이의 몸무게 차이가 20% 이내여야 돼요. 둘 다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첫째를 무사히 자연분만으로 나오면 안심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첫째가 나간 뒤 넓어진 자궁 안에서 둘째가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가로를 눕거나 탯줄이 아이보다 먼저 빠져나오는 제대 탈출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과 몇 분 안에 둘째가 가사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서 결국 응급 제왕절개를 하는 중복 분만의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산모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두 생명을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되는 만큼 제왕절개가 가장 변수가 적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수술적 선택을 권장을 하기는 합니다. 다태아 임신 중에 조금 더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애가 둘이니까 2배로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이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게 다태아 임신 시는 적정 체중 유지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과도한 체중 증가가 곧바로 고혈압, 단백뇨 동반한 임신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뭐 태반 조기 박리나 산모 경련 등을 유발해서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질 수가 있고요. 중기 이후에도 운동을 하실 수는 있는데 단태아 산모에게 권장되는 걷기나 요가도 어떤 다태아 산모한테는
이게 자궁 경부를 자극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운동이 다 위험한 거는 아니기는 한데 일부 산모에게는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게 누구일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안정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해요. 단태아일 때는 사소하게 넘어가는 배뭉침이나 분비물의 변화도 다태아에게는 이게 뭐 양수가 되는 건지 실제로 엄마는 잘 모르지만 배가 많이 뭉치고 있는 건지 위험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 검진을 자주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태아를 가진 산모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태아보다 과정이 험난하고요. 그렇지만 현대의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발전해 있고 의료진들도 역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늘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산모님은 그저 아기들을 믿고 또 묵묵히 버텨주고 있는 본인의 몸을 믿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혹은 조금 작은 아기를 만날지라 하더라도 열심히 버텨낸 그 작은 생명이 커가는 과정을 보는 건 2배, 3배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모든 다태아 산모님의 순산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연세사랑모아 여성병원 이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